사랑에 눈이 멀어 자신의 친엄마를 살해하려고 청부살인을 의뢰했던 여성, 법원에서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전말 함께 보시죠. 친모 청부살해 시도 교사, 이 여성이 법원에서 이렇게 진술했어요. 김동성에게 푹 빠졌다. 김동성 씨와 내연관계였던 교사인 임모 씨, 31세 여성이죠. 지난해 11월 심부름 업체에 6,500만 원을 건네면서 나의 친엄마를 살해해달라라는 의뢰를 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어제 마침 항소심 공판이 있었어요. 이 임 씨가 1심에서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호기심에 살해 청구 메일을 보냈을 뿐 실제 죽이려 한 건 아니다. 6,500만 원까지 건넸는데 그거 그냥 호기심에 되는지 안 되는지 궁금해서 했다. 라고 해명을 한 거죠. 김동성과의 내연 관계는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라고 이 여성이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랬는데 항소심에서 입장이 바뀌었어요. 선처를 호소하면서 당시 내가 김동성에게 푹 빠져서 이게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을 했다. 사랑의 방해물은 없어져야 한다는 비정상적인 생각을 했다. 그러니까 본인이 실토를 한 거죠. 기회가 있다면 치료받고 새 사람이 돼서 엄마에게 효도하고 싶다라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 여성의 변호인은요, 항소심 재판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연남에게 빠져서, 김동성 씨죠. 김동성 씨에게 빠져서 스포츠카, 고급 시계 등등 거액의 선물을 사줬고 해외여행 비용과 심지어 이혼 소송 변호사비까지 다 대줬다. 그에게 푹 빠져서 제정신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정신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선처를 해달라고 주장을 했는데 실제로 이 여성이 김동성 씨에게 건넨 선물은 이렇습니다. 2억 5천만 원 상당의 고급 자동차, 그리고 자동차가 2억 5천만 원 있습니까? 있어요. 1,000만 원 상당의 명품 손목시계 4개 등 총 5억 5천만 원 상당의 선물을 건넸고 검찰은 징역 6년을 현재 구형한 상황이에요. 다음 달 11일 이 항소심에 대한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네, 기종 팀장님. 일단은 이 여성의 입장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1심 재판 때만 하더라도 사실은 좀 황당한 해명을 했어요. 6,500만 원까지 건넸는데 내가 그냥 호기심에서 되는지 안 되는지 알아보려 했다. 사랑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여러 가지 사랑이 있습니다. 예. 부모, 자식 간의 사랑, 형제, 자매 간의 사랑, 또 이성 간의 사랑, 또 다른 외도의 사랑 아닌 사랑, 이제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이 31세 된 서울의 한 소재한 중학교 여교사 같은 경우에는 개념이 너무 없는 사랑을 했었다라고 이제 보거든요. 개념 없는 사랑. 네, 왜냐하면 1심에서는 사실 검찰 측에서 징역 6년을 구형을 했어요. 근데 1심에서 이제 결과는 2년형을 받았죠. 근데 지금 이분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항소를 하면서 내가 정말 어머니를 죽이려고 한 게 아니다. 라고 이제 그 변소를 합니다. 네. 하는데 이 죄책감에 우울증과 죄책감에 치료를 받고 있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어머니를 진짜 죽일 생각도 없었고 또 전 국가대표 쇼트트랙 선수 김동성 씨와의 사랑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이제 어머니가 상당수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이 문제였다라는 측면을 부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는 왜 사랑에 눈이 멀어서 빠져서 이제 이렇게 지금 다시 진술을 달리하고 있는데 예. 지금 이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기회가 오면 정신병동에서 이 정말 그 치료를 하고 죄에 대한 상응한 죄를 달게 밟겠다라고 하면서 항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2년간 수감 생활을 하기 싫다라는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살해하려고 했다는 이 부분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왜 제가 이 사랑에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냐면 여기 개념 없는 사랑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 지금 이 애도가 밝혀진 거는 남편이 부인의 애도, 그러니까 여교사인 이분이 뭔가 이상해요. 그래서 기혼자입니까? 네네, 기혼자입니다. 그래서 메일을 들여다 보니까 사랑의 메신저가 오고 가고 했던 거예요. 기혼자였군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어떤 걸 발견했냐면, 내 부인이 김동성 씨하고 사랑하는 것 같은데 어머니를, 장모님을 청부살해하는 메일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경찰에 이제 수사 의뢰해서 경찰이 이 사건을 밝혀낸 거예요. 그래서 처음 이 사건이 불거진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됐는데 한번 과정을 보세요. 예. 자, 김동성 씨 부인의 이혼 소송안에 이혼 소송비를 줍니다. 또 뭐 이자료식에 이런 여러 가지가 있고 또 해외 여행 경비를 주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000 땡땡에
2억 5천만 원짜리 외제 스포츠카를 줍니다. 그리고 또 뭘 줍니까? 유명 브랜드 시계를 무려 1,000만 원대가 넘는 시계를 4개를 선물을 하고, 그래서 또 하나가 또 있어요. 그 김동성 씨 부인이 이혼을 하는데 이자료 뿐만이 아니라 이혼하는데 사용하라는 변호사비까지 대준단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아무리 눈에 콩깍지가 끼었다고 하더라도 기혼녀이고 또 어머니를 살해하는 마음까지 가지면서 정말 다른 유부남을 이런 거액을 주면서 사랑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과연 정상적인 사랑인가? 사랑의 국경이 없다라고 합니다만 사랑의 국경이 있죠, 분명히.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무개념한 행태, 그러면서도 반성하지 않고 결국 2년형이 무겁다고 항소를 해서 선처해달라고 눈물을 내내 흘렸다라고 해요. 이런 부분은 정말 무개념의 표상이다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본인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딸, 엄마에게 효도하고 싶다라는 항소심의 이 딸의 진술을 듣는다 해도 엄마는 이미 마음의 상처를 다 받았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법원에서 지금 입장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 여성 김동성을 사랑해서 제정신이 아니었다라는 이 해명이 받아들여질만 합니까? 변호사님 보시기에. 일단 뭐 범행의 동기 부분은 이미 다 밝혀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1심 과정과 달리 2심에서는 또 자백까지 했기 때문에 다 스스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범죄 사실이 인정되는 것은 뭐 어렵지 않고 네. 중요한 건 그렇다면 형량, 양형이거든요. 1심에서 검사가 징역 6년형 구형했는데 2심에서도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형이 너무 가볍다는 겁니다. 반면 피고인 입장에서는 2심도 징역 2년형도 무겁다는 건데 좀 변수가 생겼어요. 일단 1심 과정에서는 하지 않았던 반성, 이 반성을 2심에서는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경우에 피해자의 의사가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예. 형량 결정에. 즉 여기서 피해자는 모친이거든요. 모친. 네, 모친이 어떤 입장이냐. 모친도 잘못을 한 본인의 딸을 용서하고 저 선처해 줄 것을 직접적으로 그리고 또 진지하게 요청한다면 이 부분도 형량 결정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2심 재판부가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두루 감안해서 이제 적정한 그런 거 형량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문득 궁금한 건데 이 여교사의 남편이 김동성 씨를 향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가사소송이 되겠죠. 가사소송. 네네. 그런데 이혼을 제가 정확히 지금 그들 부부의 관계를 지금 현재 상황을 모르겠습니다만 이혼의 원인이 된 그런 상황이라면 본인이 이혼을 하는 과정 또는 했거나 거기에 영향을 준 사람에 대한 그런 손해배상 청구는 가사소송이기 때문에 가정법원에서 진행이 되고요. 예.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 민사이기 때문에 민사법원에서 이제 그 소송이 진행되는데 어찌되었든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이제 원한다면 남편이 원한다면 김동성 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또한 위자료 액수의 문제가 있을 뿐이지 승소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백희종 팀장님 여기서 궁금한 건 지금 2억 5천만 원 상당의 자동차와 4천만 원 상당의 시계를 받은 김동성 씨는 잘못이 없는 겁니까? 사실 김동성 씨도 굉장한 잘못이죠. 객관적인 사회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기혼녀, 유부녀입니다. 그리고 본인도 지금 부인이 있었던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성이 건네주는 거액의 돈, 명품 그런 선물들을 아무런 제지 없이 받았단 말이에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비난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 여성의 주장이 상당히 좀 황당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11월 달에 어머니를 살해해달라고 6,500만 원을 이 살인 청부업자 같은 사람에게 건넸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나서 이 건네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정말 실제로 죽일 의사는 없었다. 그랬는데 이제 항소심에서는 김동성 씨의 정말 너무나 사랑했고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을 했다. 눈이 멀었다. 네, 눈이 멀었다. 이제 이런 식의 주장을 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의미를 보이는데 판사가 어떻게 이제 선고를 했냐면요. 매일 내용으로 봐도 6,500만 원의 거액을 건네고 어머니를 정말 진지하게 확고하게 죽여달라는 그런 워딩이 있었다라고 해서 이제 2년형을 선고를 하는 이 부분인데 이 2년형이 짧다, 너무 길다라고 해서 항소심에 항소를 한 거죠. 이런 부분 때문에 비판의 가능성은 법 결론하고는 틀리게 좀 크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김동성 씨가 그 상대방 여성이 유부녀인 거를 알았으면 잘못이 있는 것이고요. 네. 종종 이런 경우 있어요. 정말 몰랐을 경우도 있고. 정말 몰랐을 경우. 그럴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 인정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사건이 좀 더 복잡해질 가능성도 있어요. 과연 2심 항소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저희들이 주목해서 취재해서 향후에 여러분들에게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